내가 프로그램으로 대량 등록을 통해서 한두 개 얻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인드는 그냥 날로 먹겠다는 마인드죠. 내가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돈으로 주고 구매를 해서 나의 노력 없이 그냥 물건을 팔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 정예 전략이라는 이 기초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대량 등록 위탁 판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말 그대로 위탁 판매를 하면서 상품을 한 번에 대량으로 등록을 해서 넓은 바다에 낚싯대를 엄청나게 많이 걸쳐놓고 확률을 높이는 위탁 판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량 등록이 왜 유명해졌는지, 그리고 이걸 왜 절대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일단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매우 추천을 하죠. 상품이 많으면은 많이 팔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될 수 있는 확률도 같이 높이는 거죠. 일단은 판매가 될 수 있게 많은 상품의 등록을 최대한 많이 해서 나의 스토어를 구축해 놓는 것입니다. 왜 대량 등록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인지, 그리고 이 대량 등록을 함으로써 또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대로 대량 등록은 위탁 판매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위탁 판매 방법입니다. 상품이 많으면 고객들이 선택할 확률도 높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품 종류가 또 많이 되면은 다양하기 때문에 판매도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실 대량 등록을 하면 내가 이 상품 하나하나를 뭐 꾸미다기보다는 그냥 등록만 하면 되니까 시간도 굉장히 절약되고 내가 할 일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내가 할 일들이 없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이 말에 혹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유튜버들이나 혹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강의하는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대량 등록으로 시간을 뺏게 하고 도매 업체들의 이익들만 불려주기 때문이죠. 대량 등록의 첫 번째 문제점은 품질이 낮은 상세 페이지입니다. 당연히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상품을 수십, 수백, 수천 개를 등록하게 되면 내가 상품마다 상세 페이지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상세 페이지를 품과 함께 등록을 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자체가 없거나 그냥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본 상세 페이지를 자동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다른 수백 명의 판매자들도 이 상세 페이지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그 상품이 가격이 10원이라도 더 싸다면 그것을 구매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매력이 부족해집니다. 상세 페이지 자체는 사실 상품 설명이 아니라 나의 스토어와 상품에 대한 어필하는 도구 작용을 합니다. 이 상세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라던가 텍스트라던가 리뷰라던가 혹은 혜택이라던가 사은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차별화해야 고객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대량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내 제품을 들어온다고 한들 상세 페이지를 보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판매 전략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등록하는 것밖에 없죠. 그냥 많은 상품을 등록하면 등록할수록 내가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만약에라도 한두 개의 상품이 팔린다고 한들 그 상품이 왜 팔렸는지를 분석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상품을 또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리고 그 상품을 집중한다고 한들 또 다른 상품이 하나라도 팔려버리면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 판매 전략 자체가 중구난방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내가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돌린다고 했을 때도 수십 수백 개에다가 투자를 해야겠죠.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내 브랜드가 아예 없는 겁니다. 전문성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보청기를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의료기기인 보청기를 사려고 여러분이 네이버 쇼핑을 돌아다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네이버 보청기를 사려고 들어가 보니 스마트 스토어 명이 의료기기와 관련되지 않는 그냥 잡다한 물건들이 있는 스토어처럼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보청기를 팔면서도 김치를 판다던가 혹은 뭐 쌀도 판다던가 혹은 뭐 의자도 판다던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의 명확성이나 초점이 없이 집중되지 않는 판매를 하고 있는 스토어에서는 여러분이 이거를 살 이유가 없겠죠. 자, 반대로 보청기를 사려고 했는데 해당하는 사이트가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잡다한 사이트하고 비교해봤을 때 당연히 이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팔고 있는 사이트, 만약에 의료기기를 한 3개만 팔더라도, 이 3개만 팔고 있는 스토어더라도 보청기를 당연히 여기서밖에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전문성과 브랜드 이미지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대량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나의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 노출에서 대량 등록은 그냥 노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운이 좋게 한두 개 팔린다고 한들 이게 상세 페이지가 나만 가지고 있는 상세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똑같은 썸네일, 똑같은 상세 페이지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의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똑같다면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플랫폼은 AI로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중복이 돼버린다면 이 제품에 대한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노출조차 안 되는 제품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겠죠. 이 상위 노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점수가 있지만 퀄리티 있는 소수의 상품을 밀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 전에도 다뤘듯이 고객의 입장에서 매력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플랫폼들이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게, 고객들이 잡다한 스토어보다 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중해서 판매하는 스토어의 판매 상품에 더 매력을 느낄 확률이 높고, 그렇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면 신뢰도가 올라가고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다한 스토어, 대량 등록된 스토어보다는 브랜드나 전문성이 담겨있는 스토어에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플랫폼들은 이 사람들이 브랜드를 잘 구축하고 전문성을 잘 다루고 있다라고 AI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량 등록이 된 스토어보다 이런 소수의 상품들이 있는 퀄리티가 높은 상품들을 더 밀어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대량 등록을 만약에 했다가 점수가 이미 다 깎인 상태에서 그 나중에 가서 상세 페이지를 꾸미고 다시 소수의 상품에 집중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왜냐, 이 대량 등록을 해서 내 스토어 점수가 이미 바닥이 났는데 아무리 열심히 상세 페이지를 짜고 물건을 좋은 거를 가져와도 이미 떨어진 내 점수 때문에 이 제품 자체도 잘 팔리는 제품을 가져온다고 해도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미 점수가 떨어진 스토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 등록은 거의 관리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대량 등록 상품을 등록을 한다면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도매 업체에서 가끔 품절이나 혹은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대량 등록을 해 놓은 상품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상품이 한두 가지가 품절이 되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상품이 품절이 돼도, 내가 그 도매업체에서 품절이 돼도 그 상품을 확인을 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올라가게 돼버리면 확인을 못하고 내 상품의 가격도 올리지 못한 상태로 판매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적자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갑자기 가격을 올려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고객에게 품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고객의 불만이 증가하는 이유들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스토어의 점수가 내려가거나 이 내 스토어 그리고 판매자에 대한 점수를 굉장히 낮게 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응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품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품절이 된다면 바로 고객에게 품절이 됐다고 응대를 하면 되지만, 혹은 가격이 올라갔다고 바로 응대를 하면 되겠지만, 이것들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게,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상품이 수백 수천 개가 됐을 때 문의도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혼자서 이 고객들의 응대를 할 수 있는 전문성도 떨어질 뿐더러 나 혼자서 이 모든 고객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관리도 비효율적이고 운영 자체도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게 위탁 판매를 해야 되는지 답을 알 수가 있겠죠. 위탁 판매는 무조건 소수의 상품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3개에서 5개 미만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두 개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두 개로 시작을 해서 3개에서 5개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일단 상품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품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이 상품이 다른 상품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면 다른 그냥 도매업체에서 뿌린 대량 등록의 상품들과는 어떤 식으로 다른지, 그리고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수 정의 전략은 그냥 전략이 아니라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위탁 판매는 상품 한 개로도 월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개의 상품을 마진을 1만 원을 남기는 상품으로 선정을 했을 때, 이 마진 1만 원 남는 상품을 하루에 10개만 팔면 한 달에 순수익이 300만 원이 나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 마진 1만 원 나는 상품은 사실상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 10개, 하루에 10개가 팔리는 것이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경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처음에 한 개의 상품 선정을 통해서 한두 개라도 팔게 된다면 10개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대량 등록으로 수백 개, 수천 개를 등록할 시간에 내가 이 마진 1만 원짜리 상품을 선정을 하고 이 마진 1만 원짜리 상품을 하루에 어떻게 10개를 팔 것인지를 더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상품 선정과 상세 페이지 제작,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이 상품 선정하고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창의적인 일이고 머리가 아프고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에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론 상세 페이지를 누군가에게 맡겨서 외주를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직접 상세 페이지를 어느 정도 제작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귀찮고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이죠.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당연히 그냥 내가 프로그램으로 대량 등록을 통해서 한두 개 얻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인드는 그냥 날로 먹겠다는 마인드죠. 내가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돈으로 주고 구매를 해서 나의 노력 없이 그냥 물건을 팔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 정의 전략이라는 이 기초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탁 판매에서 상품을 선정을 했으면 그 상품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고객 리뷰와 평점을 높여야 됩니다. 자, 이 고객 리뷰와 평점을 높이는 건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체험단이라던가 혹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리뷰 혜택을 준다거나 할인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케팅과 광고를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100개의 상품을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한 것보다 한 개의 상품에 투자를 해서 어떤 검색어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 광고를 해야 이 상품이 팔리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초점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량 등록보다는 소수의 상품, 한두 개의 상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상품을 선정할 때 트렌드와 데이터 기반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대량 등록은 이 트렌드와 데이터를 무시하고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마진 많이 남는 상품이라던가 팔기 쉬운 이런 상품들을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보고 상품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상품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위탁 판매에서 제대로 성공을 하고 그리고 긴 호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대량 등록으로 지금 당장 한두 개 바로 팔린다고 좋아할 게 없습니다. 물건이 한두 개 팔리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제품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한두 개 팔린다고 한들 이 물건을 제공하는 도매 업체만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뉘죠. 도매 업체 그리고 대량 등록 프로그램 판매자들. 대량 등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게 정말 긴 호흡으로 앞으로도 수익이 더 증가할 분야라면 과연 이 대량 등록 프로그램 판매자들이 사람들에게 몇십만 원을 주고 팔까요? 자기가 하루에 수십만 원을 버는 이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수십만 원에 팔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에도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단기적이거나 혹은 나중 갔을 때 대량 등록으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거겠죠. 사실 대량 등록으로 하지 않고 소수의 물건을 파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을 산다면 어떻게 보면 대량 등록보다 돈이 덜 들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나의 노력이라던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길게 봤을 때 대량 등록은 결국에는 망하는 지름길이고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강의하는 사람들의 배만 불리우게 한 그런 전략일 뿐입니다. 위탁 판매로 제대로 수익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이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아닌 정말 좋은 상품을 선정해서 나만의 판매 전략을 잘 세워 나가고 이를 토대로 한 단계씩 쌓아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담에서는 이 상품 선정을 청담 건강식품 내에서 상품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선정을 하는 과정은 이제 이 청담 건강식품을 통해 축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은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위탁 판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